바다가 빨갛게 변하고 있어요.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공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븐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요.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고무 슬리퍼가 녹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바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끈적끈적한 용암으로 변했어요. 내리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당황한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용암은 지구 표면 아래에서 나온 녹은 바위로 만들어졌어요. 뉴욕과 필라델피아 사이의 거리만큼 지구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태양이 아이스크림을 녹이듯이 지구의 핵에서 나오는 지하의 열기가 바위를 녹입니다. 이 바위들이 녹을 때 온도는 섭씨 약 1200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땅속 깊은 곳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데 대부분 대서양 주변이에요. 그리고 압력이 너무 높아서 표면까지 올라올 때만 땅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보통 화산의 목을 통해 용암이라고 불리는 끈적끈적한 오렌지색의 엄청 뜨거운 액체로 분출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금 대양 전체가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먼 거리에서 보기엔 꽤 멋져 보이지만 정말 위험합니다. 우선 아름다운 푸른 파도와 해류의 작별 인사를 해요. 물과 달리 용암은 질감이 땅콩버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바람이 이전처럼 바닷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가라앉거나 수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해양생물이 초고온의 용암을 견딜 수 있다고 해도 용암 안에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밀도에 따라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를 하거나 수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고향이라고 부르던 지구의 모든 해양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물을 찾아야 할 겁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용암의 열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타디그레이드일 거예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이 귀여운 생물은 지구의 어떤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빙하에서부터 뜨겁게 불타는 화산까지요. 우주 광선 아래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서 도망칩니다. 대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죠. 그냥 집에 있을걸. 하지만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용암에서 나오는 열기만 해도 수 킬로미터 반경에서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해변가 주택과 해변 휴양지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다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할 겁니다. 대부분의 해안 도시들은 즉시 곧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고 특히 바다와 한 면 이상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더욱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같은 곳은 대부분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섬에서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의 섬들은 너무 뜨거워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지구물의 97%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은 모두 용암으로 변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지구는 불타는 오렌지색 용암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과 심지어 가장 높은 봉우리도 여전히 사막에서 가장 더운 날처럼 느껴질 거예요. 바다에서 계속 도망치면서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피부가 너무나 붉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수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해도 열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모든 해양 석유 굴착 장치와 배들도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금속 성분은 뜨거운 용암과 접촉하자마자 붉게 빛나면서 즉시 녹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비록 녹지 않더라도 아무도 그 위에 서 있지 않기만을 바라게 될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미 모든 사람들을 대피시켰을 거예요. 한편 지구에서 가장 추운 북극과 남극에서는 바다를 덮고 있던 모든 얼음이 용암과 접촉하면서 즉시 녹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냉각돼서 검은 바위 덩어리로 굳어지는데 이것은 화성암이라고 불리고 종종 유리 같은 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는 순간 산성 증기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하늘을 덮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레이즈라고 부르는데 용암을 뜻하는 라바와 안개를 뜻하는 헤이즈를 합친 단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 열기가 차가운 바깥 공기와 접촉하면서 안개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차이점은 이런 안개가 북극과 남극 전체를 뒤덮고 매우 독성이 강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매우 위험한 작은 유리 입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즈는 바람이 충분히 강하다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고 거의 북반구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남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덮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스를 통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용암에서 방출되는 열만으로도 비행기 외부와 하드웨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믿을 만한 산소통을 구해서 다행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공기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차로 달려가서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고 가지만 차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용암이 아직 대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시골로 차를 몰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곳에서도 온도가 변하고 있어요. 매주 하이킹을 하면서 봤던 강물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식물들은 녹색의 울창함을 잃고 있어요. 주변의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다로 흘러드는 강은 접촉 시 유리 화성암 더미를 만들어 영구적인 천연댐을 만들 거예요. 연못이나 호수 같은 내륙의 나머지 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할 것입니다. 기온 상승과 강수량 부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물은 모두 말라버릴 거예요. 거대한 바닷물은 구름과 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에 물이 없다면 태양의 열은 용암의 열을 증가시킬 겁니다. 세상은 거대하고 척박한 황무지로 변할 거예요. 밤은 더워지고 낮은 더 더울 거예요. 하지만 용암은 결국에는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면서 식습니다. 그래서 곧 표면에는 얇고 검은 지각층이 형성되고 수년에 걸쳐 점차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용암이 두꺼울수록 내부가 완전히 식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겠지만 적어도 손을 대면 정말 대단한 파티였어요. 여러분은 친구들과 클럽 밖으로 나가 택시를 부릅니다. 10분 후 모두들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친구와 수다를 떨다가 언뜻 가로등이 이미 꺼져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새벽 3시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밖은 아직 어두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택시가 여러분을 집 앞에 내려주고 속력을 내며 멀어집니다. 집 앞이 어두워요. 아마 다들 자고 있을 테니까 당연해요. 현관문으로 다가갑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면 켜지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좀 이상하네요. 전구가 나갔나 봐요. 그저 무시하고 어둠 속에서 열쇠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제 식구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입니다. 복도에 불을 켜지 않고 신발을 벗고 욕실로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춤을 추느라 흘린 땀을 씻어내려면 샤워를 해야겠어요. 욕실 전기 스위치를 켭니다. 켜지지 않아요. 여기도 불이 들어오지 않네요.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잠시 지하실에 가서 디젤 발전기를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발전기는 너무 요란해요. 그냥 어두운 데서 씻어야겠어요. 욕실 수돗물을 틀었는데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더러운 물 몇 방울만 나오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런, 전기도 나갔고 물도 안 나오네. 정말 멋진 밤이군. 짜증이 난 여러분은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도중에 고양이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옷을 벗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옷을 갈아입으면 뭐해요. 아침입니다. 불쾌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납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서 지금 당장 샤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래층 화장실로 내려가 아무 생각 없이 전등 스위치를 누르는데 모든 것이 다시 생각났어요. 전기가 아직도 안 들어오네요. 수도꼭지를 확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할 수 없지. 벌써 11시니까 발전기를 써야겠어요. 지하실로 가서 탱크에 연료를 조금 붓고 전원을 켭니다. 발전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적어도 작동은 됩니다. 즉, 전기를 쓸 수 있단 말이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자 잠에서 깬 엄마가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하고 밖으로 나가 생수를 사기 위해 근처 가게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이웃 중 한 명을 만납니다. 그는 양손에 커다란 생수통을 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걸 금세 알게 됩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모퉁이를 돌자 멀리서도 가게 입구 앞에 줄이 늘어서 있는 게 보입니다. 20분 동안 꼬박 기다리고 난 후에야 차례가 왔고 약 7리터의 물을 집어듭니다. 직원이 정전으로 인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현금 결제해주세요. 짜증이 나지만 5,000원짜리를 건네줍니다. 분명 일시적인 불편일 거예요. 여러분은 물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전기와 수돗물 없이 생활한 지 이제 꼬박 한 달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일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재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공장, 심지어 학교도 휴교 중입니다. 당연히 TV도 작동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그만두고 마당에서 부모님을 도와야 했어요. 부모님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정말 걱정되는 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기 위해 작은 공동체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및 기계와 관련된 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현재 현대적인 편리함 없이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농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기계 사용을 줄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수 역시 사치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가격이 폭등했고 만약 빨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선별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는 필요할 때만 디젤 발전기를 켭니다. 음식을 요리하거나 며칠에 한 번 간단히 청소를 해야 할 때만요. 다른 때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낮에 최대한 햇빛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루에 힘든 일을 마치고 잠을 자거나 촛불을 켜놓고 좋은 책을 읽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정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고 다른 마을로 원정을 떠났던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상황이 같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문제는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은 부모님과 함께 집안을 재정비했습니다. 젖소 2마리와 닭 몇 마리를 키워 우유와 달걀을 얻습니다. 이제 뒷마당은 여러분이 직접 오이, 감자, 토마토, 심지어 사과까지 재배하는 진짜 정원이 되었습니다. 마실 물과 정원 가꾸기를 위한 물을 얻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수는 너무 희귀하고 매우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10km 떨어진 강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차에 최대한 많은 병과 통을 싣고 강까지 갔지만 몇 달 후에 휘발유가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은 아버지와 함께 그곳까지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적어도 손수레가 있어서 맨손으로 운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운반할 수는 있지만 물을 길어오는 일은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을은 매우 우호적이고 서로를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항상 서로를 도와주고 자, 이렇게 시작해보죠.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셨군요. 알람 때문은 아니에요. 새벽 5시예요. 몇 초 후 여러분은 창문을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2층에 살고 있어요. 누가 혹은 무엇이 창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창문 청소부요? 여러분은 사무실에 있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걸요? 노크 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창가로 가서 손을 뻗어 커튼을 잡고는 휙 걷어봅니다.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문 밖에 작은 물고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정어리떼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지나가면서 창문을 몇 번 두드렸던 것 같네요. 정어리가 너무 많아서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물고기가 날아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집 사이를 날아다니고 문어는 촉수로 공기를 가르며 비구름을 만듭니다.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웃집 지붕 위로 상어 2마리가 바다사자 4마리를 쫓아가고 있고요. 이웃이 여러분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는 창문에서 낚싯대를 잡고 물고기가 미끼 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고래 몇 마리, 아니 돌고래가 떼를 쥐어 창문을 지나 날아갑니다. 마치 인사를 하듯 쾌활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TV를 켭니다. 모든 채널이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구의 바다 생물들이 나는 법을 배워서 바다를 떠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은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어선들은 바다, 해양, 호수, 강에서 가동을 못하고 있고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바다 거북이 땅 위를 기어다니네요. 몸을 떨면서 다리를 펄럭이며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새우떼도 여러분을 지나 날아가네요. 바다가 중력을 잃은 걸까요? 물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에 살고 있으니 해안에 가보기로 합니다. 바닷가에 가까워지니 물살은 잔잔하네요. 중력은 이상이 없는 듯해요.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계속 공중에 떠오릅니다. 6개월 후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자연현상에 익숙해집니다.
물고기가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떤 바다 생물은 대기의 중간층을 통과합니다. 하늘에 물고기 포식자가 나타난 이후로 작은 새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들은 살이 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어요. 통통한 갈매기, 알바트로스, 펠리컨, 독수리는 거의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비행기들이 비행을 멈췄고 배 여행이 증가했어요. 세상의 생태계는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엔 생명이 없어졌어요. 많은 물속의 박테리아, 미생물,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하늘로 이동했거든요. 사람들은 더 자주 병에 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비가 오면 수백 마리의 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물고기를 잡아먹던 많은 포식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도로와 도시로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비행 생명체들을 연구해 이들이 어떤 연유로 폐의 구조를 바꿨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고기가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이 평범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기로 결정한 것 같았죠. 어부들은 하늘의 물고기를 잡을 풍선을 만듭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올가미를 날아다니는 고래에 던져 마치 거대한 말을 타듯 고래를 타고 다녀요. 착륙은 좀 어렵겠지만요. 이전에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살던 동물들이 높은 고도에 정착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고기 종을 발견합니다. 대양의 해저에서 거대한 문어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많은 이들은 이 문어를 크라켄이라고 부릅니다. 이 괴물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정착해서 이제 모두 이 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가장 깊은 곳의 수중동물은 우주에 도달합니다. ISS의 우주 비행사들은 지나가는 이 놀라운 동물들을 관찰합니다. 이들은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보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상어가 먹이를 위해 땅에 내려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외출을 두려워하죠. 어업회사들은 거대한 비행기를 사서 그물을 연결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안전하지 않죠. 고래가 갑자기 그 경로에 나타나 길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많은 도시에서 통금을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 밤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해파리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모습 말이에요. 해파리 속의 생물 발광 단백질 덕분에 네온색의 투명한 해파리는 하늘의 별과 섞여 빛이 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몇몇 해파리는 매우 독성이 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파리에 매료된 나머지 손으로 만져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하늘에선 새로운 환경에 겁을 먹은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습니다.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으면 이 잉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전기뱀장어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신호등에 충격을 줘서 길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지켜보느라 아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는 이상한 신체 이상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귀 아래에 이상한 형태의 구멍이 나타난 거죠. 의사들은 이게 무슨 증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환자 중 한 명이 호수에 뛰어들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가미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이 바다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변해버린 폐로 인해 바다로 가야 하거나 아니면 평생 육지에서 가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행복해합니다. 그 차가운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인간의 몸